2025년 고2 10월 모의고사 36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속에 생물이 살고 있죠. 이 해양 생물의 염분 농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체액입니다. 체액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도입부에서 바로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바닷물 속에 사는 생물들도 물 속에 살고 있는데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뭘 해야 되냐면 여분의 소금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물에 사는데도 그래도 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물 마시면 이건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분의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소금의 이제 물 흡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소금은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되죠. 접시 위에다가 소금 더미 쌓은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소금에 확실히 닿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흡수가 되고, 그럼 이제 젖은 소금 더미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원래 건조했을 때보다 부피가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보고 이제 비유를 들어갖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런 소금의 원리가 해양 생물들한테도 적용이 돼가지고 그들이 부풀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자, 해양 생물 속에 이제 몸에 물이 있겠죠. 체액이 있을 텐데, 자, 해양 생물들의 체액이 더 짜. 어디보다? 바닷물보다. 그러면 소금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여분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흡수할 거고,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소금이 물을 흡수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이 더 짜면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부풀 수 있죠. 자,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물을 흡수하니까 여러분 어떤 장기나 세포 이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위험하죠. 자, 이번엔 대조의 경우 수분이 빠져들어서 이제 빠져가지고 쪼그러들게 하는 예시. 그래서 반대로 함유량이, 이번에는 체액이 바닷물보다 짜지 않아요. 바닷물이 더 짜. 그러면 소금이 이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 안의 소금 함유량보다 바닷물이 더 높으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수분이 빠져갖고 쪼그라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몸에 이제 충분한 수분이 이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기들의 이제 활동들에 영향을 주거나 뭐 멈추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해양 생물들은요 물에 살고 있지만 요 체액의 염분 농도랑 이제 바닷물 염분 농도 요 차이에 따라서 수분을 흡수하거나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 자, 비록이요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요, 그 어디 안에? 바다 안에. 자, 그들은 자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면 가져가는 것을 필요로 해요. 자, 뭘 가져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거죠. 물을요. 자, 왜? 여기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들의 몸이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죠. 적절하게.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로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unction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for 명사가 아니라 뭐 소유격이나 목적격 이런 게 나왔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for bodies는 자,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간단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장입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로 합니다. 자, 제거하는 것을요. get rid of 하면은 무엇을 제거하다. 자,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분의 이제 어떤 여분의 소금을요. 자, 이것이 아마도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목적어가 없죠? 이것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여기 it 둘 다 뭐냐면 요거는 워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닷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they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them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bring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입니다.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뒷문장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수동이라서 없는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구조가 이제 불완전하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소금은 흡수를 하죠? 물을요? 스펀지처럼. 자, 여기 능동이죠? is absorb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유일한 동사기 때문에 absorbing 이렇게 ing 형태로 쓰셔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like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런 거랑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unlike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뭐뭐와 닮은 비슷한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와서 전면구로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 월어 뒤에 이렇게 unlike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보통 보어 자리에 쓰여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만약에요. 당신이 놓으면요. 작은 산을요. 소금의 산을. 그래서 작은 소금의 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쬐끄만한 접시에. 자, 그리고 나서 더하면요. 충분한 물을요. 자, 옆쪽에 어떻게 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서 뭘 확실하게 하냐면 여기 대절이 생략됐다고 보시고 여기서부터 목적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장자리가 이제 닿게 하는 것을요. 소금을. 자,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닿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이 흡수할 거예요. 물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시고 조금 집중해야 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add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리고 나서 라고 해석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절차 이런 걸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거 다음에 요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접속사는 아니지만 절차적 이제 과정에 의해서 두 개가 병렬이 연결이 됐다고 보셔야 돼서 여기에다가 add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지 원형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컴마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명령문이요. 삽입이 됐다고 절차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사 구문이죠. 자, 그래서 ing가 됐고 자, 한 가지를 정리하자면 make 목적어
sure 이렇게 되면 주어, 타동사,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확실하게 하다. 자, 요런 뜻이 되는 건데 요 목적어가 대절이라서 너무 길어서 여기에 뒤에 이렇게 표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 making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이니까 make라고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동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인 made를 쓰셔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절이 생략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대절의 동사로서 이렇게 터치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준동사인 터칭으로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국 주절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헷갈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집니다. 뭐냐면 어떤 더미죠? 젖은 소금의 더미를 가지게 된다. 자, 6번 문장. 명령문이죠. 그래서 동사가 그냥 나온 거고. 자, 주목해봐라. 뭘 주목하냐면, 자,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사이즈에서. 크기가, 부피가 커진 것에 이제 주목해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 that은 지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that입니다. 뒷문장이 이렇게 일형식으로 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쓸 수 없고 형용사절 which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5조 5억 번을 얘기를 했지만 have increased 같은 경우는 여기선 increase가 자동사로 쓰여서 능동입니다. 자, 맨날 요 pp만 보고 수동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이랬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is increased 요런 수동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번 문장입니다. 같은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해양 생물들에게. 자, 자동사로 쓰였고 유일한 동사기 때문에 apply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셔도 안 되고 is appli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셔도 안 됩니다. 자동사로 쓰인 것들은 잘 체크를 하셔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8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 자, 만약에 체액이요. 어떤 한 해양생물의 체액이 더 소금기가 있으면요. 짜면요. 뭐보다? 그 바닷물보다요. 어떤 바닷물이냐면 이것이 살고 있는 그 안에 전치사의 목적어 없죠? 자, 그러면요. 여분의 소금은요. 그 생물의 몸속에 있는 여분의 소금은요. 흡수를 할 겁니다. 바닷물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1형식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 없는 상태로 불완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liv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야기할 수 있어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5형식이죠. 5형식이면 목적격 보호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는 애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 거죠. 그래서
ing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10번 문장입니다. 자, 반대로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 만약에 소금의 양이요.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 높으면요. 뭐보다? 소금의 양보다요. 몸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바디, 플루이드까지 체액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어떤 해양 생물에 이거보다 바닷물이 더 이제 농도가 높다는 거는 소금의 양이 높다는 건 더 짜다는 얘기죠. 자, 여분의 소금은요. 물 속에 있는 여분의 소금은요. 끌어낼 겁니다. 체액들을요. 바깥쪽으로요. 그 생물체의 몸의 바깥쪽으로. 자, 뭘 발생시키면서 야기시키면서 자, 이것을 얘는 생물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생물체의 몸을 탈수하도록 자, 그리고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s 같은 경우는요. 요 is는 요 amount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단수로 써야 되죠.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긴 분사 구문이죠. 오형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동사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cause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이제 모든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닙니다. cause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it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생명체의 body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m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dehydrate이랑 shrink는 둘 다 자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ehydrating 이렇게 ing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사실상 to가 생략이 돼서 요 to dehydrate랑 and shrink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shrink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얘도 여기 선생님이 기울임 표시에서 이제 표시한 요 부분이 서술형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36번은 순서 문제로 이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우선 첫 번째, 물에 살아도 이제 적절하게 기능하려면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they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sea creatures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그런데 이제 물을 섭취를 하는데 뭐는 좀 빼야 돼요? 소금은 좀 빼야 돼요. 소소하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소금의 물 흡수 원리죠. 자, TMI면 뭐예요? TMI 삼투압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if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예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예시 시작이 되는 거죠. 소금이 물을 흡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소금 더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 다 순서. 요렇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젖은 소금 더미니까 이제 부피가 커진 걸 봐라. 여기 소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근데 이게 부피가 증가를 했는데 물을 흡수했으니까 decreased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 reduced 이렇게 쓰셔도 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금의 물 흡수 원리예요. 자, 이 원리랑 똑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요, 삽입으로 축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랑 여기를 이제 구분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순서 문제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의 예시를 이제 또 예시 시작이니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 자,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된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댐 같은 경우는 해양 생물들이기 때문에 얘네 몸을 불어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 순서 문제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부풀어 오른다. 자, 요것도 빈칸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swell up이랑 여기 보면 shrink가 나와 있는데 서로 반이어져? 얘는 shrink라고 쓰시면 안 되고 얘는 swell up이라고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상황이 이제 소금이 바닷물을 흡수를 한 게 이제 그 생명체 몸 안에 있는 이제 소금이 흡수를 했으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도 그래서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풀어 오른 거고요. 왜? 몸에 있는 체액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더 체액이 짜니까. 자, 여기는 체액이 이제 체액보다 바닷물이 더 짜니까 바닷물이 물을 쭉 끌어 나간 거죠. 그래서 줄어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스웰업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여기 이 부분 물을 끌어낸다 생명체 바깥으로, 그리고 여기 몸을 줄어들게 만든다. 요 각각이 다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